미국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표지판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는 도로 표지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지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파란색 원에 빨간 테두리, 속도 제한 표지판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규칙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죠. 오스트리아든 벨기에든 인도든 모리셔스든 심지어 일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왜 이렇게 유독 다른 표지판 디자인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 단순한 차이 뒤에는 단순한 교통 규칙 이상의 국제 정치와 자존심 싸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미국 도로 표지판의 비밀과 그 배경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배경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어요. 자동차의 발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술적으로는 1886년 독일의 칼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건 1908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였습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자동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이전까지 자동차는 그냥 부자들의 장난감에 불과했는데 말이에요.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 건설과 교통 시스템에서도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기 도로 표지판들은 꽤 혼란스러웠어요. 각 지역의 자동차 클럽들이 제각각 만들어서 설치했거든요. 그러다가 1927년 미국 주 고속도로 관리협회에서 첫 번째 표준화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이 정말 길어요. 미국 표준 도로 표지판 및 표지판의 제조업체 표시 및 설치를 위한 매뉴얼과 사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30년에 또 다른 단체인 국가도로 및 고속도로 안전회의에서 도시 중심의 다른 매뉴얼을 발표한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준이 존재하게 된 셈이죠.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931년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통일교통제형치 매뉴얼이 탄생했습니다. 1935년 첫 번째 매뉴얼에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빨간색인 정지 표지판이 당시에는 노란색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방통행 표시, 철도 건널목 표시, 심지어 글꼴과 기둥 디자인까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교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갔어요.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유엔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외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특히 철도 건널목 같은 중요한 표지판을 못 알아보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유엔은 전 세계 표준 도로 표지판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로에서도 이 실험이 진행되었어요. 오하이오의 104번 도로, 버지니아의 250번 도로와 53번 도로, 미네소타의 101번 도로, 그리고 뉴욕의 여러 도로에서 각국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죠. 당시 미국인들은 유럽식 삼각형 표지판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맨스필드 뉴스 저널에는 오하이오 주민들이 유럽 표지판을 버리라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을 정도였습니다. 기사에는 우리가 왜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해 유럽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러시아 표지판을 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험은 계속되었고 수집된 데이터는 결국 1968년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협약은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69개국이 참여해서 보편적인 도로 표지판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국제표준 도로 표지판이 바로 이 협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이 협약 서명을 거부한 거예요. 이유가 정말 흥미로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1위인데 왜 다른 나라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느냐는 거였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도로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도로 표지판에 대한 국제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애매했던 거죠. 물론 1966년 고속도로 안전법을 보면 이 논리가 완전히 설득력 있는 건 아니에요.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고속도로 예산의 10%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었거든요. 이른바 연방갈취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세 번째 이유는 실용적인 고려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규모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도로 표지판에 대한 혁신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고 국제조약의 엄격한 규정에 묶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의 정서적 애착이 있었어요. 기존 표지판에 익숙해진 운전자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는 1970년대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교통부에서 비엔나 협약을 따라 텍스트 대신 이미지 중심의 표지판을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운전자들이 새로운 표지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개교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보고 어린이를 위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결국 1978년 교통부는 조용히 이미지 중심 표지판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텍스트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사실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중국, 캐나다, 호주, 에티오피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과 독특한 표지판 디자인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운전자가 유럽에 가면 표지판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국의 텍스트 중심 표지판은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런 차이가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식 표지판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미지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반면 미국은 영어라는 공통 언어가 있고 넓은 국토에서 명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했기 때문에 텍스트 중심으로 발달한 거죠. 또한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미국의 표지판 정책은 단순히 교통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독립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는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미터법을 거부하고 야드파운드법을 고집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미터법을 사용하는데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정도만 야드파운드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의 문화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표준화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서 표지판의 국제 표준화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이 각국의 서로 다른 표지판을 모두 학습해야 한다면 정말 복잡한 일이 될 테니까요. 현재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표준에 가까운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특히 국제공항 주변이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배려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또한 젊은 세대들은 국제표준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표지판 전쟁이 단순히 미국과 유럽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시아 국가들도 나름의 독특한 표지판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은 비엔나 협약을 따르면서도 자국만의 특색을 살린 표지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도로 표지판에는 한자와 히라가나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럽식 디자인을 많이 차용하면서도 중국어 표기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표지판이라는 게 단순한 교통 안전 도구가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매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도로 표지판에도
복잡한 역사와 정치,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논쟁, 타협의 결과물인 거죠. 다음에 도로 표지판을 보실 때는 이런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표지판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